부시화문. 입은 재앙의 문이다. 인생 상가망신 언어점녀 8분. 사람이 폐가 망신하는 원인의 파랄이 말에서 비롯된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모든 화는 입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설저유부. 혀 아래에는 도끼가 숨어 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화를 부를 수 있으니 늘 말을 삼가하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입에 도끼를 문 채 태어나 그 도끼로 남을 베다가 끝내는 나 자신을 베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고전에서 건져 올린 품격의 언어. 말이 두렵지 않은 어른이 된다는 것. 세상 일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고 어떤 말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내가 던진 말과 태도는 결국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양반과 상사람의 구별이 엄격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양반 2명이 푸줏간에 들어갔습니다. 한 양반이 먼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백정, 쇠고기 한 근저. 곧바로 다른 양반도 주문했습니다. 이보시게 김씨, 나도 쇠고기 한 근 주시게나. 푸줏간 주인이 말없이 고기를 달아서 처음 주문한 양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문한 양반에게는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하며 더 좋아 보이는 고기를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화를 냈습니다. 저 양반하고 나하고 왜 고기가 다른 것이냐? 푸줏간 주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쪽은 백정이 자른 거고 이쪽은 김씨가 자른 거라 그렇습니다요.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는 말이 곱고 듣는 말이 곱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서로가 고운 말로 이어지는 것일 뿐 무엇이 먼저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귀하다고 해서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를 크게 여긴다고 해서 낮은 일을 업신여기지 말며 자신의 용기를 믿는다고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을 밟고 올라서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때로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말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그러한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언제나 답은 아닙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만 협력은 함께 살아남는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공존을 하나의 미학으로 여겼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순간 자신이 먼저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종종 보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반말로 주문하시면 반말로 응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무례와 갑질에 대한 조용하지만 분명한 저항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존중은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백호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4가지를 삼갈 수만 있다면 굳이 간결함을 따지지 않아도 말은 저절로 간결해진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사실이 아닌 말, 도리에 어긋나는 말이 그것입니다. 간결하게 말하는 법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해야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도 많고 정작 해야 할 말은 끝내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사실과 다르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말하면 말은 자연스레 짧아지고 담백해집니다. 동주열곡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홧김에 하는 말은 반드시 밖으로 새어나간다. 나쁜 말이 입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원망하는 말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집안의 말은 밖으로 내지 말고 집 밖의 말은 안으로 들이지 마라. 거짓으로 남을 헐뜯는 말은 참된 군자도 무너뜨린다. 화를 참지 못하면 말이 쉽게 새어나갑니다. 말이 새어나가는 순간 후회도 함께 따라오고 갈등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화를 다스려야 화를 피할 수 있다는 옛말이 바로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은 언제나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지닙니다. 좋은 말은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만 나쁜 말은 더 나쁜 형태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되는 말은 치명적입니다. 내가 남에게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면 나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말을 아끼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병원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치료받고 돌아가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회복되었지만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모진 말은 마음을 물어뜯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긴 상처는 오래 남고 때로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막말이나 독설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나무가 기억하는 것을 도끼는 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잊지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고통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할 때 과연 나는 평온할까요? 그 말은 결국 나에게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새치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치 길이의 작은 쇠붙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혀, 즉 한마디 말을 비유합니다. 우리말에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혀의 길이는 고작 10cm 남짓이지만 그 혀 끝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거나 무너뜨리거나 때로는 완전히 꺾어놓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년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오랜 인연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새치혀가 촌철살인이 아니라 부디 사람을 살리는 말, 촌철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힘이 되고 비수가 아닌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경상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묻기를 좋아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자기 생각만 따르면 마음이 좁아진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일은 분명히 묻는 것이 예의다. 그에게 묻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한 가지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했고 배움은 언제나 그러한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본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배움의 기회를 잃는 데 있습니다. 질문은 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의 빈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빈자리야말로 성장의 문이고 타인과 마음이 이어지는 입구가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냥 물어보세요. 질문하는 순간 생각은 한 겹 더 넓어질 것입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여긴 뒤에야 남들이 그를 업신여기고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진 뒤에야 남들이 그 집안을 무너뜨리며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해친 뒤에야 남들이 그 나라를 해친다. 자모와 임모는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남도 나를 하찮게 여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단순한 이치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존중감이라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말은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나를 낮추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그 틈으로는 반드시 무례가 흘러들어옵니다. 먼저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아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낮게 깔아놓지 마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을 바꿔라.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이 조금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면 원망이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이 조금 나태해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떠올리면 정신이 저절로 분발하게 된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대개 비교의 방향이 어긋나 있을 때입니다. 위로만 올려다보면 좌절이 생기고 아래만 내려다보면 자만이 생깁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 마음은 원망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일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느슨해질 때는 나보다 성실한 사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보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자극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월함을 증명하는 비교가 아니라 나를 다잡고 삶을 바로 세우는 비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상황을 탓하지 말고 먼저 비교의 기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중문답에서 이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푸른 산에 사느냐고 나에게 묻는다. 웃고서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이 저절로 한가해진다. 이백은 왜 산에 사느냐 이러한 질문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늘어놓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을 뿐이죠. 그 미소 하나로 이미 충분하다는 듯 말입니다. 노각인생 만사비 우환여산 일소공. 나이가 들어 인생을 되돌아보니 세상사 대부분이 부질없고 산처럼 쌓인 근심도 한 번 웃고 나면 허공으로 흩어진다. 삶의 이유를 따지기보다 그저 지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흔히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행복하지 않는데 웃는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웃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는 자기 나름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집착을 내려놓고 굳이 붙들 필요가 없는 일들에서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따지고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도 생깁니다. 그럴 때 나오는 미소는 체념이 아니라 여유이고 회피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염화 시중의 미소처럼 말없이도 진리를 전할 수 있고 일상의 소소한 평온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대학에서 증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윗사람에게서 싫었던 일을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아랫사람에게서 싫었던 일을 윗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마라. 앞사람에게서 싫었던 일을 뒷사람에게 하지 말고 뒷사람에게서 싫었던 일을 앞사람을 따르는 데 쓰지 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서 싫었던 점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사람과 사귀지 말며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서 싫었던 점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이것을 일컬어 혈구지도라고 한다. 혈구지도는 목수가 곱자로 각도를 재듯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남을 헤아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라는 가르침입니다. 제나라 경공 때의 일입니다. 눈이 사흘이나 내리던 날 경공은 여우 털옷을 입고 궁궐에 앉아서 설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며칠째 눈이 내리는데도 춥지가 않구나. 그 말을 들은 제상 안자가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어진 임금은 배부를 때 백성의 굶주림을 알았고 따뜻할 때 백성의 추위를 알았으며 편안할 때 백성의 수고로움을 헤아렸습니다. 헌데 지금 임금께서는 그걸 깨닫지 못하십니다. 우리말 속담에 제배 부르니 종 배고픈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혈구지도는 바로 이런 무지함을 경계합니다. 스스로가 느끼는 불편과 고통을 기준 삼아서 남의 형편을 미루어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그 시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경전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문제는 기준이 늘 바깥을 향할 때 생깁니다.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한 태도. 그 틈에서 불공정과 원망이 자랍니다. 기준이 하나일 때 관계는 곧아지고 잣대가 둘일 때 관계는 금이 갑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내가 상처받았던 방식으로 남을 대하지 않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이 사회를 지탱합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두루 어울리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나 두루 어울리지 못한다. 군자는 긍지가 있어도 다투지 않고 무리와 어울려도 파당을 짓지 않는다. 군자는 널리 사귀되 편을 가르지 않고 소인은 편을 가르되 널리 사귀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고 입장이 다르면 갈라섭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그저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곧장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인은 무리에 기대어 안도하려 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편, 같은 생각 안에서만 안전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파가 생기고 배제가 시작됩니다. 반면 군자는 홀로 설 수 있기에 두루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분명하므로 남과 달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뎌낼 때 또 다른 조화의 문이 열립니다. 같아지려 애쓰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군자가 말한 화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관계를 끊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전은 이를 경계합니다. 말의 자유보다 절제를 먼저 가르칩니다. 모든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순간의 선택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결국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말을 오해하는 이유는 대부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앞설수록 타인의 말은 왜곡됩니다. 경청은 특수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말을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태도입니다.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말에는 다른 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계속 옳고 그름에 집착하면 소통은 끝내 멈춥니다.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했습니다.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그러므로 오래 갈 수 있다. 회남자에서 유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은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생기고 근심과 재앙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긴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손에 넣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욕심은 사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은 더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행복은 애써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다만 욕심으로 억지 부리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반대로 욕심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바빠지고 바쁠수록 불안과 근심은 따라옵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을 충분히 헤아려 보고 지금의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용기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한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마음은 말의 뿌리이다. 세상 일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말이 아름다우면 그 울림도 아름답다.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그대로 배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말이 그 사람이 된다.